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연기금 이야기인데,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연기금.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연기금 포트폴리오 한번 짚어보고, 왜 오늘 국민연금이 주식을 줄이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 22일인데 국민연금의 주식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이 약간 어리 하락을 하다가 조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양봉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뭐 거래량 증가는 없기 때문에 약간 늘어지는 이 증시가 여기서 끝날지 안 끝날지는 알 수 없죠. 뭐 기술적으로는 아마 추가적인 하락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은 데드크로스가 나오니까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걸 멈췄다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기운 자체가 음의 기운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에서 딱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계속 좀 팔고 있었죠. 외국인은 지금 보시면 코스피 쪽인데 계속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이제 6월달 누적 기준으로는 오늘 매도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최근에 한국 주식을 조금 팔고 있어요.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고 한 일주일 됐죠. 그러면서 장이 좀 내려왔었는데 안 보이던 데이터가 하나 딱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줄기차게 팔던 연기금이 팔았죠. 여기 보면 뭐 400억 팔다가 320억. 근데 270억 팔다가 220억이니까 팔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보면 엄청 많이 팔았죠, 지난주. 근데 오늘 갑자기 1,403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분명히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었어요. 어떤 데이터?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팝니다. 이거는 월간 데이터인데요. 1월 달에 한 420억 사더니 2월 달에는 906억. 5월, 3월 달에는 좀 맞짱 많이 샀습니다. 5천억 정도 샀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400억, 5월 달에 3,700억. 근데 지난 6월 달은 지난주까지죠. 6월 한 1조 2천억을 팔았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뭐 연기금이 뭐 어느 정도 국내 주식이 좀 비싸다 생각할 수 있고 뭐 대표적인 게 배터리 같은 거 연기금이 주식을 운영할 때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많이 근거하지 않겠어요? 기금 운용하는 관점에서 우리처럼 내피셜로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자료만 보고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연기금이 말하면 이제 매달 발표를 하진 않아요. 950조 정도를 운용을 하는데, 금융 부분으로 봤을 때. 근데 국내 주식이 한 140조, 14.7%, 이건 3월 말 기준입니다. 보통 이제 분기별로 조금씩 나타내는데, 3월 말 기준으로 국내가 한 140조, 14.7%죠. 채권이 좀 많습니다. 원래 채권이 주식보다 많이 운용을 하니까. 절대 금액에서는 뭐 채권이 압도적이죠. 한 320조 정도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산이니까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겠죠. 이게 한 30% 넘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 뭐냐면 국내 주식이 140조에 14.7%인데 총 950조 중에서 해외 주식이 260조입니다. 27%죠. 채권은 뭐 약간 다르게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비중이 거의 더블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얼터너티브 AI라고 이야기하는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한 152조 정도 나오는데 이제 연기금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초에 기금 운용 방향을 발표할 때 이런 발표를 해요. 어떤 발표를 하냐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맞출 때 국내 주식은 어느 정도, 해외 주식은 어느 정도, 채권은 어느 정도, 해외 채권은 어떻게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겠죠. 근데 22년도 말과 23년도 말의 목표가 다른 게 보면 확실히 채권 쪽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국내 채권도 조금 줄였네요. 채권 조금 줄였습니다. 한 2조 정도를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2% 정도를 줄이는데 보면 국내 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한 보면 16.3에서 15.9 그래서 0.4% 정도를 줄이고 900조니까 이게 40조 정도가 되겠죠. 4조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1000조 잡으면 1000조에 1%면은 10조죠. 그러니까 0.4면 4조 정도가 될 것이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7.8에서 30.3.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늘리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시켜야지 왜 해외 주식 하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잘 내주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의 구조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은 내리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 있다는 그림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네들의 자산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950조인데 뭐 비싸고 싸다의 논리가 아닌가 지수 마디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코로나 때는 의도적으로 많이 판 적도 있어요. 왜? 이 기준값이 올라가지고 이게 올라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밸런스 싸움인데 미국 국장인 해외 쪽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이 대한민국 1위의 상승률을 보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기준이죠? 이게 기준이죠. 비중. 그쵸? 그러면 이게 훅 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사고 판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 판 것도 없는데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감소를 해버리고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뭐 쉽게 말해서 뭐 약간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그런 거죠. 미국 주식이 반토막이 나버리고 밑으로 지수가 10% 빠져버리고 한국 주식이 뭐 따블이 나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280조가 돼버리겠죠. 그럼 비중 자체가 어긋나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민연금이 이렇게 연초에 뭐 운용 방향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를 딱 정해버리면은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지수를 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가중치를 보고 줄다 말다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무래도 6월 달에 이 흐름 자체는 이제 연기금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의 비중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걸 줄였겠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요 이야기를 드린 거는 근데 그거는 장기적 그림인데 갑자기 매수가 오늘 들어온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일 정시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꼭 지수가 내려가서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물론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기준값이 내려갔을 수도 있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이 6월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연기금의 산 종목을 한번 봤습니다. 이건 종목을 산 게 아니라 비중 자체를 늘렸다 볼 수가 있거든요. 잘 보시면 물론 뭐 연기금이 매매가 보통 코스피 200 종목에 맞춰지니까 삼성전자 250억, LG엔솔, 포스코, 하이닉스 약간의 공통점이 없고 그냥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연기금 이미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 늘린 겁니다. 예, 뭐 하나오션 같은 건 최근에 많이 늘렸던 거고 네이버 같은 것도 빠지는데 좀 사죠. 현대차 뭐 있고 하이버는 가는데 아마 포트폴리오 좋게 나왔겠죠. 한미약품도 좋게 나왔겠죠. LG전자 좋게 나왔겠죠. KTN자 워낙 배당 많이 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오늘 연기금 이렇게 종목을 많이 샀다고 해서 이 종목들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뷰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그들의 밸런스가 나온다 그리 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6월 말 매수는 어찌 해석하느냐. 실제적으로 이건 어떤 시장에 대한 지수를 올린다는 해석. 물론 저게 쟤들이 사면 방어는 될 겁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리는 이런 자금의 성격이라보다는 얘네들이 갑자기 외국인이 파는 중에 이렇게 툭 들어오면 사는 연기금이 핵심이 아니고요. 역시나 파는 외국인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죠. 물론 연기금의 산 종목 중에서 개별 몇 매를 놓고 보면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나 뭐 하나오션이나 올 두산박해서는 또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나 하이브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쨌든 얘네들은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비중에서 움직이는 거고 갑자기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의 베팅 자체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어떤 섹터를 보고 종목을 보고 들어온다기보다는 패시브 전체에 대한 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마냥 이제 지수가 여기서 뭐 받치냐 올리냐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팔고 있는 그들의 주체의 파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어렵나요? 내일 뵙겠습니다.